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대표적인 테슬라 불인 게리 블랙 씨가 테슬라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테슬라 베어, 골든 존슨이라는 사람이 테슬라에 대해서 인터뷰한 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골든 존슨이라는 사람은 CLJ 리서치라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고 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에서도 일했었고 약 2008년 정도서부터 전기차, 태양열, 배터리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리서치해온 사람이라고 하네요. 블룸버그, CNBC에도 출연하고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이유는 지금 현재로 테슬라의 적정 주가를 24불 33전으로 잡고 있는 걸로 인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240불이 아니고 24불 33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테슬라 주식값을 낮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첫째로는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중국에서 작년 말 이후부터 차값을 계속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린 대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 근데 그거는 게리 블랙 씨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거고 해서 first quarter 첫 번째 2023년도 첫 번째 쿼터 결과만 보고 보면 값을 깎은 거에 비해서 그 대수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미국에서 테슬라를 파는 상황은 지금 포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셋째로는 지금 모델이 너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테슬라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진보 쪽이다 보니까 그게 차 팔리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슈는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거의 독점으로 전기차를 팔아왔는데 복스바겐이나 현대, 도요타 이런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정말 엄청난 숫자의 전기차들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 GM이나 포드도 그렇고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값을 더 내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가격 경쟁에서 마진이 줄어서 지금 20% 밑으로 떨어진 19점 몇 프로 했던 마진이 하염없이 더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관련해서 지난 분기에 비해서 요번 분기에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만든 차들을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유럽으로 수출하던 그 대수가 많이 줄었다. 2022년도 4분기에는 선박 13척에다가 차를 실어서 유럽으로 수출을 했는데 2023년 1분기에는 그 배수가 6척으로 줄었다. 그래서 유럽으로 보내는 차 숫자가 줄었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차가 많이 팔려서 유럽으로 보내는 자동차 수를 줄인 게 아니다. 중국에서도 잘 안 팔리고 있고 유럽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든 존슨 말로는 지금 현재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다. 테크놀로지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PE 레이시오가 엄청 높은데 PE 레이시오를 보시면 테슬라 PE 레이시오가 지금 43.81인데 이거에 비해서 GM의 이 PE 레이시오는 4.28이고 포드의 PE 레이시오는 5.61.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테슬라도 PE를 7 정도로 맞춰서 하면 자기가 얘기하는 24불 33전 정도로 계산하는데 그게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골든 존슨의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 스토리지도 하고 FSD도 있고 FSD는 물론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배터리 장사는 지난 4분기에 비해서 1분기에 매출이 180%가 넘게 증가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에너지 스토리지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차를 파는 회사니까 다른 GM이나 포드와 같은 PE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이 사람 주장은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FSD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골든 존슨이라는 사람은 대체로 이 FSD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지 조목조목 이유를 냈는데 첫 번째로는 2016년도에 이 테슬라에서 만든 FSD 데모 비디오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는 FSD도 아니고 오토파일럿이라고 불렀는데 그 비디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다. 그래서 이런 비디오를 만드는
회사를 어떻게 믿고 이 FSD를 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그 골든 잔슨이 얘기하는 테슬라에서 2016년도에 만든 비디오인데요. 테슬라가 셀프 드라이빙을 하는 거를 데모하는 첫 번째 데모하는 비디오인데 여기서 써 있기를 Person in the driver's seat is only there for the legal reason. He's not doing anything. The car is driving itself. 무슨 뜻이냐면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법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앉아있는 거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고 차가 혼자서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잠깐 보시면 이제 차를 이렇게 타고 나와서 이게 누구네 집에서 그 테슬라 회사로 출근하는 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 나중에 이 당시에 일하던 테슬라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거기서 말했는데 그때 말하기를 이 비디오가 지금 이 비디오 상에서는 자동차가 100% 혼자서 고속도로도 달리고 국도도 달리고 그러면서 출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운전자가 손을 띄고 있고 이렇게 가끔 왼쪽 카메라 오른쪽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이 테슬라가 보고 있는 것도 카메라들이 보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가고 있죠. 그런데 하여튼 이 당시에 이 프로젝트에 일했던 엔지니어 말에 의하면 이게 100% 혼자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운전자가 여러 번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해줬어야 됐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운전자가 그 운전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마치 한 번에 가는 거를 다 찍은 것 같았는데 뭐 골든 잔슨 말로는 이게 사실은 약 한 500마일 정도를 운전해서 거기서 찍은 것들을 에딧을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짜집기를 해서 만든 비디오다. 이게 진짜로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면 이제 와가지고 이 차가 테슬라 회사에 들어와서 드론 샷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운전자가 내리고 나면 차가 혼자서 문을 닫고 이제 주차를 하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서 주차를 해서 하려고 가다가 또 좀 있으면은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혼자 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가지고 파킹장을 찾죠. 그리고 차가 혼자서 저렇게 가서 지금 파킹장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그 차를 댈 때를 찾아서 자 여기다가 지금 차를 혼자 대고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아예 사람이 내려버렸으니까요. 그랬는데 사실은 엔지니어 말에 의하면 이것이 진짜가 아니었다. 사실은 운전자가 많이 여기를 끼어들었어야 되고 요 파킹도 한 번에 오토 파일럿이 혼자 못해갖고 그 운전자가 도와줬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차는 이걸 찍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남의 집 이 담벼락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차는 다 부서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여기 또 호주 뉴스에도 나와서 여기서 Allegation Tesla Stage Self-Driving Video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비디오가 스테이지 된 거다. 꾸며진 거다. 이게 자기네들 꾸며가지고 미리 길도 보고 그래가지고 길도 매핑을 하고 자동차에다 다 입력을 시키고 뭐 이런 비슷한 일을 해서 찍은 거지 진짜 오토파일럿이 아니었다.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었고요. 똑같은 비디오 이렇게 데모로 보여주고 이걸 보여준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 비디오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테슬라가 사람 휴먼 인풋 전혀 없이 국도와 고속도로를 혼자서 가서 파킹장까지 찾아서 find the parking spot까지 찾아서 차를 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믿냐? 골든 조던이 이거는 이래서 이런 회사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골든이 말하기를 저기가 지금까지 FSD 쪽의 전문가들과 얘기해 본 결과 절대로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없이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데 테슬라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절대로 FSD 레벨이 5까지 갈 수 없다. 근데도 계속해서 FSD라고 부르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이거 쓰지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가이드하우스 리포트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 테슬라의 FSD가 지금 나와 있는 다른 회사들에서 만든 FSD의 Full Self-Driving 능력이 다른 회사에서 나온 능력에 비해서 훨씬 처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하우스 리포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또 가이드하우스 리포트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 여기 이 아티클을 찾았는데 테슬라가 탑 10 안에 들지도 못하고 엑스퍼트가 랭크하기를 딴 회사들이 테슬라보다 그 FSD를 훨씬 잘한다, 셀프 드라이빙을 훨씬 잘한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가 맨 끄트머리에고 이 앞에 얘들이 등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빌아이, 웨이모, 바이두, 크루즈, 모셔널, 엔비디아 얘네들이 훨씬 그 셀프 드라이빙을 잘하고 테슬라는 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기사를 얘기해 주면서 테슬라 FSD 별거 아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의심이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기사에 의하면 등수를 정할 때 여기다 정말 셀프 드라이빙의 능력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 뭐 마케팅 스트래터지, 뭐 전략적인 거, 그리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 파트너 회사들, 뭐 앞으로 마켓에 나올 뭐 준비성, 뭐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점수를 매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셀프 드라이빙을 얘기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네가 파트를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다 혼자 만들고 있으면 파트너가 없으니까 점수를 깎여야 되나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가이드하우스에서 만들어준 랭킹 이거는 뭐 전혀 의미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FSD는 이 테슬라에서 마케팅으로 써먹는 거다. 그 로보택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는 FSD와 로보택시는 인베스터들, 투자가들로부터 돈을 더 투자받고 주식을 사게 하려는, 그래서 주식값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마케팅 택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캐시 플로우와 마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 말로는 지금 현재로 중국을 빼고 다른 공장에서는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돈을 잃으면서 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 중국에서 버는 돈으로 다 커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테슬라 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사실 어느 나라에서 돈을 얼만큼 벌었는지를 나눠놓지를 않아서 그거는 다 알 길이 없어요. 이게 뭐 진짜로 어느 중국에서 돈을 벌고 나머지는 잃었는지 다른 공장에서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거는 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캐시 우드의 그 아크 펀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캐시 우드의 이 테슬라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캐시 우드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주면서 주식값이 막 올라가면서 그때 사실 테슬라뿐이 아니고 다른 주식들도 막 다 올라갔는데 테슬라가 그때 제일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가서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이 타겟 프라이스를 정해놓은 거를 맞춤으로써 그 진짜로 4,000불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유명해졌는데 그리고 지금은 현재 또 지금 캐티 우드 씨는 테슬라의 적정 주가를 2,000불로 보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전혀 될 게 아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그게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되게 운이 좋았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 캐시 우드가 이 테슬라의 회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보택시는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FSD가 안 되기 때문에 FSD가 안 되는 한 로보택시는 일어날 일이 없다. 그리고 로보택시 된다고 지금 말한 게 몇 년째인데 한 대도 아직 돌아다니고 있지 않다. 이거는 게리 블랙 씨도 간접적으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게리 블랙 씨도 여기에서 로보택시에서 들어오는 인컴은 자기는 거기다가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캐시 우드의 아크 펀드에서는 로보택시의 인컴까지도 계산해서 회사 가치를 매기고 있는데 그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 말로는 사이버 트럭도 2019년에 나왔을 때 마치 그 다음에면 나올 것 같았고 2021년에 나온다 그러더니 그때도 안 나왔고 2022년에 나온다 그러더니 그때도 안 나왔고 지금 2023년인데 이거 뭐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사이버 트럭이 실제로 나온다 해도 모타 하나짜리는 4만 불이었고 모타 2개짜리는 5만 불, 모타 3개짜리는 6만 불이라 그랬는데 아마 절대로 그 값엔 팔지 못할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수백만 명이 제가 알기로는 한 170만 명 정도가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 말로는 실제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아마 값이 비싸고 성능이 자기네가 그 테슬라에서 약속했던 만큼 좋은 성능이 안 나와서 자기가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팔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10년 뒤에 이 자동차 배터리들이 수명이 다 해가지고 갈아야 될 때 자기 리서치하면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가 드는데 어떤 사람이 10,000불에서 15,000불을 주고 자동차 배터리를 가냐.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테슬라 중고차 값이 그 배터리가 다 될 때가 가까워질수록 엄청나게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새 차도 차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도 자기는 믿었지가 않고, 그리고 경쟁사가 나와서 테슬라를 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FSD도 순 다 엉터리고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뭐 돈도 못 벌고 있고, 중국 외에는 뭐 배터리 가는 것도 너무 비싸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가 볼 때 24불 33전도 아주 후하게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다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다른 또 많은 얘기를 테슬라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 정말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무슨 데이터를 들이댄다기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경험, 뭐 이 사람이 테슬라를 사본 적은 없지만 자기 주변의 친구나 친척들이 테슬라를 사보고 불평 불만을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또 자기 뭐 동생인지 형이 브라더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딜러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테슬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엄청 불만을 표명하면서 테슬라를 팔고 거기서 휘발유 차를 받아갖고 나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는 별로 좋은 차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뷰어가 뭐라 그러냐면, 물론 당연히 딜러에 가져와서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는데 바꿀 리 없으니 딜러에 와서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는 걸 가지고 모든 자동차 테슬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기는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건 뭐 자기도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동의하시는 게 하나라도 있으신지 커멘트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